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농부가 빵또꼬입니다. 오늘은 얼큰하고 칼칼하고 시원한 열무 자박이 김치와 배주 물김치를 담궈 봅니다. 이것은 어제 저녁에 담궈 놓고 하룻밤 담 것인데 맛을 봅니다. 얼큰하고 칼칼하고 시원하고 열무 자박이 김치와 배주 물김치가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맛이 약간 들어서 냉장고에 넣고 먹어야 될 맛이네요. 지금도 맛있는데 맛이 들면 어떤 더 맛있는 맛이 날지 궁금하네요. 김장무와 초록무를 심었는데 너무 촘촘하게 나서 솎아주고 김치와 우거지로 사용해 보려고 밭에 나왔습니다. 김장무는 한 개만 두고 다 뽑아봅니다. 수확하여 집에 오다 여기저기 나누어주고 가지고 온 것도 양이 적은 양은 아니네요. 요것으로 맛있는 열무 자박이 김치를 담궈 봅니다. 열무는 긴 것은 반을 자르고 작은 것은 그냥 사용하여 봅니다. 초록무 잎은 데쳐서 우거지로 사용해 보렵니다. 매일 물을 주어 기른 거라 무척 연하고 좋네요. 양이 많아 소량의 소금을 넣고 데쳐서 세척 후 우거지로 사용하려 합니다. 열무가 연해서 많이 데쳤는데 양이 얼마 안 되네요. 이것은 나물 무침과 우거지 요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매일 물을 주고 기른 것이라 연해서 만지기만 하여도 부러지네요. 풋내가 안 나게 조심히 잘 씻어서 건져 놓습니다. 물 빠지는 동안에 칼칼한 맛을 살릴 청양고추를 어슷썰기를 하여 준비하여 봅니다. 어슷썰기한 청양고추는 정수물에 씨를 제거하여 봅니다. 씨를 제거 후 바구니에 고추를 건져 놓고 물은 버리지 않습니다. 쪽파는 2-3cm로 썰어주고 양파도 썰어 봅니다. 양파는 열무 굵기 정도로 썰어 봅니다. 김치 담을 용기에 씻어서 물 뺀 열무를 담습니다. 간수가 다 빠지고 맛있는 천일염으로 절여 봅니다. 열무 한켜 넣고 소금 뿌리고 준비한 쪽파, 양파, 청양고추를 반복하여 넣습니다. 열무가 여려서 많이 섞고 만지면 풋내가 나서 이렇게 절여 둘 겁니다. 무즙을 끓인 것과 안 끓인 것을 비교하여 보았는데 끓인 무즙이 훨씬 더 맛있어서 항상 끓여서 저희는 사용합니다. 물을 강판에 갈아도 되지만 편하게 녹즙기를 사용하려 합니다. 녹즙기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잘라봅니다. 썰어서 준비한 무는 무즙을 만들어봅니다. 무 1개량의 즙에 쌀가루 2컵 정도를 넣고 풀을 묽게 써서 준비합니다. 밥이 있으면 밥을 갈아서 사용하여도 됩니다. 밀가루 풀로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밑에 눌지 않게 저어주며 풀을 써봅니다. 풀은 대충 끓이는 게 아니라 뜸들이기 식으로 끓여주는 게 좋습니다. 5분 이상 끓여주면 좋습니다. 풀 끓이기 완료됐으면 불을 끄고 정수물 찬물을 넣습니다. 대략 필요한 만큼의 물을 넣으면 됩니다. 완전히 잘 식혀줍니다. 풋고추는 적당히 썰어서 믹서기에 넣고
사과즙을 넣고 갈아줍니다. 초고추가 아니래도 고춧가루를 넣고 갈아도 되고 마른 고추 불린 것을 넣고 같이 갈아도 됩니다. 이런 과정이 번거로우면 고운 고춧가루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과즙을 준비하여 봅니다. 사과즙이 없으면 물로 사용하면 됩니다. 사과즙을 사용하면 설탕을 안 넣어도 감칠맛이 나는 단맛을 느낄 수 있고 국물이 맛있는 맛이 납니다. 아른 고추는 고운 채에 받치거나 거즈에 짜면 되지만 녹두기를 사용하여 쉽게 하여 봅니다. 김치 국물 만들 때 명절 때 사용할 배추 물김치도 같이 만들 준비를 하여 봅니다. 무 2조각을 얇게 수저에 뜰 크기로 잘라 봅니다. 오이는 가늘은 오이는 그냥 사용하여도 되지만 약간 굵은 오이는 길게 4등분을 하여 씨를 약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씨 제거한 오이는 수저에 잘 뜨이는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소금 소량 넣은 끓는 물에 20초만 데쳐줍니다. 살짝 데친 오이는 찬물에 담그어 온기를 빼줍니다. 차갑게 식혀서 사용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오이는 더 아삭하고 더디게 무르게 됩니다. 배추도 수저에 잘 뜨이는 정도의 크기로 잘라봅니다. 안수 빠진 천일염으로 소금 간을 하여 봅니다. 통에 야채가 가득하여도 절여지면 얼마 안되고 김치 국물을 이 통에 넣었을 때 적당하게 되는 야채의 양입니다. 과일을 사용할 때는 상차림할 때 먹을 양큼의 양에만 썰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왕 넣는 거 예쁘게 당근의 모양도 내서 썰어 봅니다. 쪽파도 작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 봅니다. 준비한 재료는 모두 절여지게 준비하여 봅니다. 마늘과 생강을 추가하여 봅니다. 다시팩에 넣은 마늘과 생강은 하루 지나면 빼버릴 겁니다. 액젓을 조금 넣어 봅니다. 많이 넣으면 닝닝한 맛이 나서 아주 소량만 넣어 봅니다. 간은 천일염으로 간을 맞춥니다. 간을 맞추고 김치 국물은 절여진 야채 위에 넣습니다. 청양고추를 사용하여도 맛이 들면 맵지가 않습니다. 칼칼한 게 맛있습니다. 청양고추 씨 제거할 때 사용했던 물은 체에 받쳐 씨를 걸러내고 김치물로 같이 사용합니다. 사과즙도 추가하여 봅니다. 사과즙을 사용하면 설탕의 단맛보다 사과즙의 은은한 맛이 더 좋습니다. 팩에 들은 마늘과 생강을 약간 주무르게 합니다. 마늘과 생강에는 액기스만 빠지면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김치 국물 색이 옅은 것 같아 고운 고춧가루를 추가하여 봅니다. 약간 진하다 싶어도 야채에서 물이 나오면 옅게 됩니다. 열무 자박이 김치는
누렇게 익혀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마지막에 통깨를 뿌려 완료합니다. 열무 자박이 김치에 누른망을 사용하여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하루 지난 김치입니다. 어제 담근 자박이 열무김치와 배추 물김치에서 마늘과 생강팩을 제거합니다. 고운 고춧가루를 추가하여 색을 강하게 뺐는데 야채에서 물이 나와 색이 적당하게 됐네요. 열무가 질기지 않게 연하게 잘 담궈졌습니다. 배추 물김치에는 드실 때 배를 조금 썰어서 같이 사용하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배를 썰어서 넣었을 때는 바로 먹는 게 좋으며 미리 썰어서 넣으면 색도 변하고 빨리 무르게 됩니다. 야채에서 물이 나와 간이 틀려질 수 있으니 확인하고 냉장고에 넣기 해봅니다. 오늘은 열무 자박이 김치와 배추 물김치를 담궈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